안녕하세요, 배종문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제가 딱 봤을 때 피식하고 웃었어. 정말 귀여운 질문 좀 간추려서 한번 와봤는데, 사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궁금하고 모르는 거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일까, 저도 사실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초급자들이 궁금할 그런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스피닝 낚시를 하다가 이제 베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왠지 멋져 보이죠? 베이트리를 하는 것 같으면 더 고수 같고.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미디움을 사야 됩니까? 미디움 헤비를 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스피닝이 초보가 쓰는 채비가 아니라는 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겁니다. 스피닝과 베이트는 다른 거예요. 초보자들이 스피닝을 쓰고 고수들이 베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면 스피닝은 스피닝대로 써야죠. 쓸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피닝 한 대 있고, 나는 조금 더 무겁고 저항이 있고 두꺼운 줄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채비를 사용을 하려고 이제 베이트를 써야 되는데, 뭐부터 사야 됩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가시면 됩니다. 나는 좀 빳빳한 게 좋아요. 빳빳한 게 좋고, 내가 쓰는 루어는 좀 무거운 게 많아요. 내가 가는 장소가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나는 두꺼운 라인 좋아해요 라고 하시면 빡대라고 하죠. 빡대. 빳빳한 낚싯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가는 장소는 큰 루어에는 잘 안 돼요. 내가 가는 장소는 물이 맑아서 애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두꺼운 라인을 쓰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어 크기도 작아요. 그렇다면 미디움 로드를 사면 됩니다. 완전 초급자 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느냐? 베스 낚싯대 울트라 라이트 완전 회초리입니다. 찰랑찰랑.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다음에 미디움, 미디움 다음에 미디움 헤비, 미디움 헤비 다음에 헤비. 위로 올라갈수록 더 빡대라고 하죠. 더 빳빳하고 더 두꺼운 줄을 쓰고 더 무거운 루어를 던질 수 있는 낚싯대인데,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미디움 헤비가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트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낚싯대 한 대만 들고 할 때는 저도 미디움 헤비 씁니다. 미디움 헤비 쓰면서 가벼운 루어도 던져요. 불편하 조금 더 캐스팅하는 게 신중해야 되는 건데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루어도 던지고, 미디움 헤비 한 대로 조금 더 무거운 루어도 던집니다. 물론 미디움 헤비는 2분의 1온스까지 쓰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2분의 1온스 되는 거 써도 돼요. 캐스팅할 때 조금 더 조심히 하고, 랜딩할 때 조금 더 조심히 하고, 챔질도 조금 더 약하게 하면 충분히 낚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안 부러집니다, 낚싯대 그렇게 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장소의 상황을 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루어에 맞게 그렇게 낚싯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미디움을 써도 괜찮고 미디움 헤비를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연중 여름에 수초 덮이면 버징만 합니다, 이런 분들은 헤비대 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버징만 하는 거면. 그래서 본인이 하는 낚시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가는 장소에 맞게 낚싯대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축구장에 가면 축구화를 신는 게 가장 좋지만 운동화 신어도 공 찰 수 있잖아요. 근데 축구화만 갖고 있는데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할 때는 축구화는 불편하죠. 그럴 때는 또 운동화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두루두루 쓸 수 있게 중간 정도의 낚싯대를 고르시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기준이 아마 미디움이나 미디움 헤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미디움 헤비 로드로 사용할 수 있는 쉐드웜 가르쳐 주세요.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구기 종목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한데, 미디움 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인을 한 12파운드 정도 쓰죠. 그리고 낚싯대가 빳빳합니다. 그래서 캐스팅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디움 헤비라면 가장 베스트는 저는 5인치나 한 6인치 정도, 5인치 6인치 정도 쓰시면, 뭐 노싱커 쓰셔도 5인치 정도 되는 쉐드, 제가 자주 쓰는 야마 쉐드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4g 정도 나가겠네요. 2분의 1온스 14g 정도 나오기 때문에, 미디움 헤비급은 뭐 14g 정도, 10g이 넘어가면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베스트는 저는 한 5인치 6인치 정도,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간혹 가다가 4인치 쉐드를 가지고 노싱커로 던지려고 하는데 쉐드가 작아지면
바늘에 뽕돌이 붙어 있는, 바늘에 싱커가 붙어 있는 웨이트 훅 같은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미디움 헤비로 던질 수 있는 쉐드 가장 베스트는 저는 5인치 6인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잘 날아가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쉐드는 못 씁니까 하면 작은 쉐드는 뽕돌 붙여서 쓰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무게를 맞추면 한 14g 정도로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인치 쉐드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쉐드가 6인치 정도 되면 부피가 커요. 부피가 크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굉장히 늦게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써야 되느냐는 벌써 쉐드 6인치에서 답이 나왔네요. 얕은 곳 장애물에서 쓰세요. 자, 수로강 저수지. 수로강 저수지에서 포인트는 거의 얕은 곳이겠네요. 그죠? 저수지도 상류권이기 때문에 얕은 곳에 쓰시고, 뭐 저수지 제방권에서 뭐 산란이 끝나고 제방권에 약간 깊은 수심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웨이트 훅 밑에 이제 납이 달려있는 그런 웨이트 훅을 가지고 아주 느리게 이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쉐드 쓰시는 분들이 입질을 가장 받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쉐드는 절대로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수면을 긁는 버징이 아니라면. 쉐드는 조금만 감아도 금방 또 오르기 때문에 좀 마음 비우고 느긋하게 천천히 사용을 했을 때 조과가 좋은 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문 스피닝 장비 울트라 라이트나 가성비 좋은 릴을 추천을 해 주세요. 제가 쓰는 장비 보시면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주력으로 쓰는 장비는 제가 선물 받아서 쓰는 거지, 저는 사실 그렇게 비싼 릴 안 씁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대 이런 릴 쓰는데, 처음부터 뭐 좋은, 여유가 되면 좋은 거 쓰면 좋습니다. 좋은 거 쓰면 더 부드럽고 더 가볍고 뽀대도 나고. 근데 뭐 저렴한 거 쓴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기술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낚시, 배스 잡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본인 형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문자라면 울트라 라이트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스피닝이라면 미디움 라이트급 한 6피트 6인치 정도, 6피트 6에서 6.6에서 6.8 그 정도 되는 미디움 라이트급의 스피닝 로드를 쓰면 배스 낚시에서 그나마 스피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미디움 라이트이기 때문에 미디움 라이트급 정도 쓰면 괜찮을 것 같고, 굉장히 나는 손맛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라면 이제 울트라 라이트도 쓸 수 있는데, 울트라 라이트를 쓸 때는 라인을 굉장히 가늘게 써야 돼요. 라인을 굉장히 가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릴의 성능이 조금은 좋으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베스 낚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낚시 초보자인데 채비는 뭘 써야 될지 의문이에요. 낚시 초보일 때는 진짜 모르겠죠. 남들은 뭐 유튜브 보니까 배종만은 섀도로 잡고 이래서, 또 뭐 다솔 낚시마트 가서 섀도도 사봤는데 섀도도 안 되고, 채터베이트 막 잡길래 채터베이트 써봤는데 채터베이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고민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채비가 지금 옛 배스가 싫어해서 안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채비 문제보다 포인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들이 낚시하는 포인트, 그런 곳을 인터넷으로 잘 검색을 하시고 좋은 장소에서 낚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또 그런 분들 중에 남 가르쳐 주기 좋아하는 분들 꼭 있고, 그런 분들 따라가서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내 차로 직접 낚시도 같이 가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 보이면 금방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서 물고기 잡는 거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게 또 아는 방법이고, 나는 너무 소심해서 그런 것도 뭐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이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에서 가장 무리 없이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채비, 프리리그 괜찮아요. 던지기도 쉽고, 그리고 어느 필드에 가든 뭐 얕은 곳에서부터 어느 정도 깊은 곳까지 커버가 되는 채비가 어떤 프리리그 그런 채비고, 예를 들어서 지금 봄 시즌에 장애물이 많다라고 하면 쉐드도 좋습니다. 바늘 끝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믿음을 갖고 한번 낚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 던져보고 고기 없어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도 안 하고 맨날 좋은 발판만 찾아다니면서 걷지도 않고 이러면서 안 잡혀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보 낚시는 최대한 많이 걷고 최대한 좋은 포인트 찾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캐스팅하는 게 물고기 잡는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카약 샀습니다. 색깔도 똑같은 거 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낚시를 했는데 아직도 5년을 했는데도 런커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원정도 다니고 경기도 가서 고삼지에 가서 낚시도 하고 전라도도 막 하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스토어를 하고 있죠. 네이버의 스토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물건도 사주시고 그리고 다솔 낚시마트 가서 이용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경비에 보태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다양한 낚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저 따라서 했는데 안 되는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왜 안 되느냐?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런커를 못 잡았습니다. 일단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질문해 주신 우리 질문자분은 낚시 잘 하시는 거예요. 런커는 큰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하면 잡히는 게 런커입니다. 그래서 큰 고기가 높은 비율로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뭐 댐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시즌, 봄 시즌에 전라도권으로 한번 장거리 출조지만 저도 한 번씩 가면은 운전을 800km씩 합니다. 좋은 경상도권 놔두고 봄이 빠른 전라도권으로 가는 이유도 좀 큰 고기를 잡고 많이 잡기 위해서 이제 먼 포인트까지 가는데 포인트를 주로 하시는 곳 말고 큰 고기가 좀 있는 장소에 가서 낚시를 해보면 지금 계시는 곳에서 잘 잡는다라면 큰 고기 많은 곳에서 가면 분명히 장담하건대 런커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까지 런커를 못 잡는다, 올겨울에 제가 100마리 대첩을 한다라면 거기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보세요. 분명히 50 넘는 런커 낚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굉장히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베스를 못 잡는 것일까? 남들이 좋다는 거 다 샀는데 라면 봉지인지 뭐 신라면인지 진라면인지 봉지도 알아맞출 법한 그런 감도 좋은 낚싯대를 사고 좋다는 거 다 샀는데 나는 왜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일까? 그 못 잡는 이유는 뭐냐? 베스 없는 데서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베스 없는 데서 가면 무슨 짓을 해도 못 잡습니다. 포인트를 더 많은 장소로 가보세요. 더 많은 장소로 가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 백날 봐봐야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조금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내가 있는 장소하고 다른 필드에서 다른 루어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일반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낚시가 힘듭니다. 맨날 한강에서 낚시하니까 그죠? 맨날 경기 북부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물 맑은 곳에서 수온 낮은 곳에서 하는데 당연히 물고기 못 잡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좀 다양하게 이름이 있는 장소로 가셔도 좋고 이름이 없더라도 봄이 더 빨리 오는 장소 그리고 낚시인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필드를 찾아가시면 분명히 베스는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 낚시 쉽다면은 쉽고 어렵다면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베스가 많은 곳, 베스가 많지만 낚시인들이 많지 않은 곳 그런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게 베스를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말에 최대한 멀리 가서 남들이 낚시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장소에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같은 질문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액션법. 액션을 줄 때 로드를 위로 톡톡톡톡 하고 한 바퀴 감고 톡톡톡 하고 두 바퀴 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베스라면 액션은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저는 먹기 좋게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먹기 좋게 주는 게 어떤 건데요? 베스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물에 있겠죠. 장애물 앞에서 천천히 보여주는 거. 그게 초급자님들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위로 치든 옆으로 치든 아래로 치든 내 마음대로 루어가 안 움직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 정확하게 어떤 깔짝거리는 액션 혹은 정지를 하는 액션, 장애물을 타 넣는 액션, 밑으로 주든 옆으로 주든 위로 주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베스가 있는 그런 장소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된 액션을 주는 게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의 정말 어떤 분들이 보면 저런 걸 질문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물어서 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하는 우리 초급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됐다라면 나중에 더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댓글 주시면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굉장히 길게 질문사항을 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